이번에 빗썸에서 이제 가상 암호화폐 한국에 있는 이제 두 번째 거래소죠. 그래서 빗썸에서 100원을 보내야 하는데 이제 100원을 보내라는 일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그 100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인지와 야 100원을 보내라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앱상 요 웹상 인터넷상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 항상 실수하는 사람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항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100원을 보내야 하는데 100 BTC를 보냈다. 근데 이제 옛날이었으면은 상관이 없죠. 이제 BTC는 그냥 이제 가짜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하나에 이제 1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냈으면 어차피 거래소 안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이제 무시무시한 나라죠. 치안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 곧 공권력이 엄청나게 든든한 나라기 때문에 그냥 다 강제로 뺏어오면 되니까 뭐 별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못 뺏어와도 어차피 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러면 이제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단어를 다 한 단어로 인식하는 이제 대중 입장에서는 그냥 어떡하냐 이제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관심은 없는데 이제 배 아프니까 내가 저게 5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나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1억 원이 넘으니까 안 그래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역시 나 과거에 내가 옳았구나 지금의 나도 옳았구나 라고 자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래소는 사기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장 핵심은 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것이다 라는 것이 적어 있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자동차, 그다음 등기 친다고 하죠. 등기 치는 물건. 저 밖에 세워둔 자동차가 내 거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내 자동차를 차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열고 들어가면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오고 사람들이 다 저것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간은 등기에 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너무 번거롭죠. 이제 매번 제가 자동차 등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차를 탈 때 제 등기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그 차용증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실전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실제 야전이죠. 차 팔 때 이제 업자에게 그냥 넘기죠. 돈을 입금받고 자동차를 그냥 차 키와 함께 그냥 주지 같이 손을 잡고 등기소에 가서 그 등기소에 서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 여러분 저의 등기가 이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부터 현 시간부로 저 물건의 소유주는 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넘기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 것이 이제 차용증으로 실전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집이나 차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실제로는 금을 맡기고 차용증을 주고 받는 것이 이제 실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금이 중요하냐 차가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라고 시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뢰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내가 금을 맡기고 금 100개를 맡기고 금 100개를 내가 맡겼다라고 차용증을 가지고 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이게 화폐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하든 차용증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하든 이것을 거래를 하는 건데 문제는 제가 금을 이쪽에 맡긴 다음에 그 종이를 들고 가다가 이 맡긴 사람이 같이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 신뢰. 그리고 제가 이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금을 내가 100개 맡겼다는 이 종이를 옆 사람에게 넘길 때 이 옆 사람이 이 종이가 진짜라는 신뢰, 우리들끼리 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 신뢰가 결국 화폐의 근간이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그 자본의 그 핵심이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세기까지 국가 중에서 항상 그 해당 국가가 망하기 전에 화폐는 이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금을 맡기고 그 차용증을 가지고 그것을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국가들이 망할 때가 되면 이 신뢰가 무너지죠. 기본적으로 화폐에 다른 것을 섞는 방식으로 뭐 금에 납을 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무도 그 화폐를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국가는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항상 국가가 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것이었다. 뭐 로마도 이제 누가 쳐들어와서 망한 것이 아니라 화폐 신뢰가 나가리가 나면서 군대들이 관리가 안 된 거죠. 이제 이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항상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항상 화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각 국가가 망하기 전에 막판에 이제 조금 지식인들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정비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되게 되면 그 국가, 그 시대가 존속이 되는 거고, 그것이 어그러지게 되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금을 맡겨서 뭐 차용증을 거래를 하든 금 자체를 거래를 하든 아무도 신뢰할 수 없어서 물물 교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 국가나 그 시기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21세기에는 이것도 번거롭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니 뭐 굳이 이고 종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21세기의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수준의 사람들도 각 국가에서 50% 이상의 사람들이 핸드폰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종이 화폐가 이제 쓸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실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엑셀 화면에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것을 신뢰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 때 10억을 출금해 오지 않죠. 10억 원어치 금을 가져오지도 않고 10억 원어치 현금을 출력해오지 않고 그냥 내가 핸드폰 상으로 딱딱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쪽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 화면에 그 0이라고 써 있었던 게 10억이라고 숫자가 바뀌면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믿죠. 내 핸드폰이 해킹당할 수도 있는데 이 핸드폰 회사, 이 시스템을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이 신뢰가 깨질 때가 문제인 것이죠. 자, 은행 직원 한 명이 내 화면에 0을 하나 입력해 주면은 이제 해킹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1억 원만 보내놓고서 그 은행 앱 관리자 또는 그 은행 직원에게 저 사람의 그 계좌에 0을 하나 더 붙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1억 원만 보냈는데 저 사람 핸드폰에는 10억 원이 보냈다, 0이 하나 붙은 걸로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저는 그럼 팔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해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 현대에는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그 0을 만들고 없애고를 한 명이 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그것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10명이 하는 것으로 하면은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돈을 1억 원을 보내면 그것이 1억 원으로 보내질지 0이 하나 더 붙어서 보내질지를 10명이 승인하면 오케이 해주는 방식으로 이 신뢰를, 편리성을 조금 줄이면서 그 신뢰도를 약간 높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명이 하면 불안해할 수 있는데 10명이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100명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완전하게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0명이 내가 여기서 돈을 1억을 보내든 1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을 때 저것을 받는 사람의 화면에 이것이 1억 원으로 뜰지 10억 원으로 뜰지의 그 확인을 100명이 승인해 준다고 하면, 내가 100명이 승인해 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편의성이 좀 떨어지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100명이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 한 명 약간 좀 불안해. 10명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불안해. 100명 정도는 오케이. 근데 이 다음에 다시 또 이 100명이 그냥 아무나 100명이 아니라 지나가던 100명한테 이것을 검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 좋고 부자인데 그 사람들이 선출됐어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서 선출됐어. 그래서 그 100명이 오케이를 하면,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보냈던 2억 원을 보냈던 이것이 실제로 보냈나 안 보냈냐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 입장에서 내 통장에 10억 원이 찍혔나, 이것을 선출된 100명이 오케이만 해주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처음에 금이 중요하냐 화폐가 중요하냐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점점 신뢰, 편의성과 신뢰로 이야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력이 좋고 부자인데 선출까지 된 사람이 100명이 오케이 하면 내가 실제로 1억 원을 받았는지 10억 원을 받았는지 100억 원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통장에 10억 원이라고 돈이 찍혀 있고 이것을 저 사람들이 오케이만 해주면, 이거 맞아 라고 인증만 해주면, 그러면 다수는 괜찮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수가 어떤 일을 벌이냐? 저 그냥 이제부터
그럼 다 안 바꿔드릴게요. 라고 그냥 피자들은 이런 식으로 학력 좋고 부자인데 선출된 다수가 하면 그냥 오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했으면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이 사람은 학력도 좋고 부자인데다가 선출됐고 혼자 한 게 아니죠. 이 정부라는 이름의 팀원들이 한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렇게 사기칠 일이 있어? 그럼 사기인데 그럴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중이 그냥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햄버거, 피자들은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김치들은 이런 것들을 했죠. 나라가 회사가 망해서 직원의 자리를 잃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회사가 월급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먹어 살았던 거 아니야? 니들이 일해서 회사가 살았던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가 있어서 니들이 일해서 돈 벌었던 건데 회사가 없으면 너도 없으니까 돈 내놔, 금 내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맞겠네. 맞네. 내가 일해서 돈을 받았던 게 아니라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받았구나 라고 자의하면서 이런 짓거리들을 했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다 스캠이라는 거죠. 빗썸이 비트코인을 100개가 있다고 보내든 1000개가 있다고 보내든 은행도 그런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뭐 몇백억을 횡령했네 뭐 어쩌네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한다. 은행 직원이나 뭐 빗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왜냐? 국가 시대가 지금 끝나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행이 됐든 거래소든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난 저런 걸 보니까 못 믿겠어. 저거 말이 돼 저거 사기잖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신권도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권으로 다 구겨져 있던 국권으로 현금으로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면 되는 것이고 나는 신뢰 못 하겠어. 은행 같은 거 못 믿겠어. 저 나쁜 놈들 은행 놈들 못 믿겠다. 국가 놈들 못 믿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현금을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이고 뭐 미국은 알 바 없지만 한국은 망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사서 그냥 거기에 앉아서 그냥 계속 버티면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망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되는 것이고 김치는 망할 것 같은데 이게 전쟁 중인 나라, 이 코딱지만 나라에 믿을 거는 어차피 노동력밖에 없는 나라 이제 끝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피자는 안 망하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등 국가고 저기가 망하면 세계가 망하니까 세계가 망할 것 같진 않으니 그러면 나는 피자를 신뢰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S&P 500을 사는 것이고 누구를 믿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금덩이가 짱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금을 모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지금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금을 가지고 그 금을 녹이고 뭐 방사선 뭐 측정을 하든 뭐 CT를 찍어보든 MR을 찍어보든 해갖고 이게 정말 99.9%의 금이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에 도둑이 와서 그걸 바꿔갈지 모르니까 그 금고를 맨날 안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금 세공업자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의 신뢰를 지켜나가면 또 방법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 뭐 금이나 마나 난 아무도 못 믿겠고 내 기억만 믿는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기억력만 믿는데 나만 믿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란이 와서 전 세계에 갑자기 EMP 쇼크를 쏘면은 안 되죠. 전 세계 EMP 쇼크를 쏘면은 모든 전자기기가 없어지고 바로 구석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동시에 내 기억력이 짱이다. 금도 필요 없고 국가가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다 가짜다. 거래소도 못 믿고 아무것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개인 지갑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뢰가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빗썸 사태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돌아가는 것들은 사기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원래 신뢰로 그냥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쪽 애들이 내 신뢰를 지켜주기 위해서 엄청 애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쟤네들은 대충 하는 거고 내가 믿으면 그냥 내 믿음을 맡기면 되는 것이고 나 못 믿겠대? 그러면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결국에 나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빗썸에서 뭐 몇백억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수천억까지 이제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얘네들 영업 이익률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수천억 원 손실을 봐도 어차피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다른 사람이 사가게 됩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앱만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미 수천억씩 그냥 버는 회사가 내일 망해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 다른 부자가 사겠죠.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바로 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한테는 별 생각 안 해도 되고, 수조 원 정도 손실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상관은 없는데 단기적인 부도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강한 나라에서는 거래소들이 이미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망한다 그럴 거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걱정이지 않나. 그럴 확률보다는 나가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나 좋아하시는 백신 계속 맞다가 중금속 중독돼서 뒤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국은 이 타국 거래소를 금지하고 있죠. 우리 거의 준빨갱이 나라기 때문에 타국 거래소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어요. 허가를 안 해주죠. 그래서 독과점인 상태라서, 독과점이란 상태는 얘네들이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할 수가 없다. 망하면 다른 사람이 사가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내 마음 편한 거에 그냥 내가 난 이게 마음 편하대요. 그럼 그냥 그걸 하시면서 사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강남 아파트 S&P. 강남 아파트를 내가 저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신뢰한다는 것은 한국이 잘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전쟁이 나지 않고 한국이 지금처럼 잘 되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고, S&P를 믿는다는 것은 코쟁이들을 믿는다는 것인데, 강남 아파트를 가지면서 S&P 500을 이런 조합을 투자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맥락인 거죠? 그냥 병신이란 얘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빗썸 사태라고 할까요? 빗썸의 작은 해프닝. 제가 한 100만 원 잊어버린 정도, 그 정도의 일인 거죠. 빗썸의 그런 작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화폐, 신뢰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